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가끔 내리겠는데요. 오늘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경북 중남부 내륙을 제외한 경북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그리고 대구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이어졌던 대설특보와 강풍특보는 현재 울릉도, 독도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더불어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0도 내외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에는 기온 8도에 그치며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내일부터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아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흐리고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일교차가 차차 크게 벌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감소했지만 국도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안은 2조 250억 원.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6.5%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줄었지만 국도비 확보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경주시는 6대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에이펙 성공 개최와 서민 경제 안정 등에 내년도 예산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재정의 낭비적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최대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경주시의회는 건전재정 운용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지원, 저출생 문제 해결, 읍면동 주민수건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용광공단 내 공장, 주거시설 공전 방안과 e스포츠 산업 육성 대책, 경주시 산내면 시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주거시설과 공장시설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용광공단 내 입주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 e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e스포츠 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 행사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풍력 발전 시설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시가 석유주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의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에이펙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 예산 등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이 통과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제철중학교 배정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년도부터 효자초 졸업생은 제철 중에 추첨 배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하자 지곡동 학부모 단체는 내후년부터 효자초를 제철 중학교에서 완전히 분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같은 갈등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포항 지역 전체 통학버스 중단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곡동 학부모 단체는 효자초는 추첨을 통해 제철 중학교에 배정한다는
2022년에 고시 내용을 깬 도의회 교육위원 2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부터 효자초를 제철중학교에서 완전 분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효자중 신설 여부와 상관없이 2026학년도부터 효자초를 제철중학교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원래 학군인 제1학교군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또 지곡동에서 이사를 나가 학구를 위반한 학생의 제철중 후순위 배정은 최소 2년의 유예를 두고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장 올해 중학교 배정부터 시행하기로 한 지난 19일 포항교육지원청의 행정예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효자 측 입장 내용이 전부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다 교육 행정이 다 예고하고 다 됐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된다 하면 저희도 이제 민원을 넣게 되겠죠. 이런 와중에 효자초 통학버스의 마구잡이 유턴 등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엉뚱하게도 학교장과 계약 없이 운행되는 포항 지역 전체 통학버스 운행 중단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 고발과 국민신문고 신고가 잇따르자 전세버스 업계는 과징금을 물면서까지 운행하기는 싫다며 12월부터 운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상당수 고등학생들은 개별 계약을 맺고 전세버스로 등하교하는데 앞으로 통학은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이 시청에 빗발쳤습니다. 저희는 방학 때부터 시작하자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전세버스 회사들이 이제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지 포항시에서 11월 1일부터 처리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 중재안을 내놓고 2년간 소극 행정한 교육청. 어설픈 중재로 동네 간 갈등을 키운 도의원 때문에 중학교 배정을 목전에 두고 위장 전입까지 등장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내년부터 장학금 지급 조건을 일부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다른 기관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학생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해왔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해주는 울진사랑 장학금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영덕군에서 처음으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오케스트라가 창단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단원들이 모였는데 최근 창단 연주회도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 합주실이 영덕 국민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덕의 클래식 애호가들이 실력보다는 열정이란 슬로건 아래 지난해 7월 창단했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창출되고 이렇게 지금은 단원들끼리 처음에는 조금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에게 다 스며들듯이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조금 쉽게 좀 접할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교사와 자영업자 등 영덕에 거주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25명의 단원이 모였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걸 잘은 못하지만 그냥 여럿이서 그냥 해서 모든 사람들 즐겁게 해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실력 향상을 위해 지휘자와 객원 연주자를 초빙했고 매달 한 차례씩 합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창단 연주회에서 요한 스트라우스와 오펜바흐 등 정통 클래식 곡과 함께 뮤지컬과 영화음악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덕이라는 곳에 숨어있는 음악가들이 비록 다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고요. 정기 연주회뿐만이 아니고 영덕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 이런 데서 지금 저희가 많이 연주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국민 오케스트라 창단이 문화예술 공연에서 소외되어 온 영덕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진군은 한국철도공사와 인구 감소 지역 철도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열차 승차권 50% 할인과 관광명소 관람 혜택이 있는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울진군도 동해 중부선 개통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철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일선 소방서의 화재 진화 능력을 점검해보겠다는 이유로 멀쩡한 논에 불을 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의원들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소방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상주 소방서에는 논두렁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8분 만에 소방 펌프차가 도착해 완진까지는 불과 20초 남짓. 모닥불 수준도 안 되는 소규모 화재였습니다. 근데 화재 현장을 지키고 있던 건 엉뚱하게도 경북 도의원들과 공무원 등 10여 명. 경북 도의회 건설 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일선 소방서의 화재 대응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보자며 화재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볏짚 2단을 인근 도로로 가져와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낸 건 경북 도의원, 화재를 신고한 건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나뒹굴고 근처에는 야산과 공장도 있어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출동해 진압을 잘했다고 칭찬과 악수까지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의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볼모로 권한 남용과 갑질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도의회 관계자들이 구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허탈하고. 의원들은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올해 7월을 비롯해 2차례 영양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장비 작동 미숙으로 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어 불시 점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분사가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2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 분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주민과 관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감사 방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포스코 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해 포스코 DX와 포스코 엠텍,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 SNNC 노동조합이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포스코의 임금 인상은 그룹사와 협력사, 파트너사 임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만큼 단체 행동을 지지하며 임금 교섭 쟁취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영덕군의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일원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레킹 코스인 블루로드와 해맞이 공원 등 영덕만의 지질 생태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영덕군 11개 지질명소가 포함돼 있으며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유네스코 정기총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울릉간 정기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소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전국 여객선 비상훈련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진대회는 전국 31개 여객선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훈련 시연 영상을 제출해 화재 진압 전술과 응급처치 등 4개 훈련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승객 970명을 태우고 포항에서 울릉 구간을 2시간 50분에 주파하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초쾌속 여객선으로 지난해 7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경주 유소년 스포츠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6년 유소년 스포츠 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국 단위 유소년 축구, 태권도 대회 개최와 전지 훈련 지원,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 소속 8개 회원사는 어제 포항시청을 직접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1억 5,300만 원을 포항에 기탁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들은 얼마 전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했으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광양 지역 파트너사들의 기부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충남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넙치 표준 유전체 지도를 완성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등록하고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티픽 데이터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전체 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한국 넙치의 암컷과 수컷 유전 정보를 완전히 분리한 것으로 기존 중국의 표준 유전체보다 뛰어나 연구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비 또는 눈 소식이 이어집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가끔 내리겠는데요. 오늘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3cm가 예상되고요. 경북 중남부 내륙을 제외한 경북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대구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이어졌던 대설특보와 강풍특보는 현재 울릉도, 독도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더불어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0도 내외를 보이는 곳이 많아 춥겠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기온 8도에 그치며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낮겠고요. 그래도 내일부터 낮 기온은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 구미는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영주도 영하 1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안동 6도, 영주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9도 전망되고요.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흐리고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